당신은 혼자만 알고 있는 고통이 있나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밤 홀로 마주하는 그 무게를 느낀 적이 있나요?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숨겨왔던 그 고통의 진짜 의미를 칼 융만이 이해했던 내면 세계의 비밀을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오늘도 어떤 얼굴을 세상에 보여줄지 고민합니다. 직장에서는 강한 사람, 가족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 친구들에게는 밝은 사람.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보여주는 가면이죠.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신만 아는 고통이 있습니다. 당신만 느끼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민지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42살, 두 아이의 엄마였죠. 그녀는 늘 웃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요. 모두가 민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참 밝은 사람이야. 늘 긍정적이야. 하지만 밤이 되면 민지는 달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죠. 왜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의식이 닿지 않는 깊은 곳이 있다고요. 그곳에는 우리가 외면했던 감정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상처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민지의 눈물은 그녀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나를 봐주세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쉬고 싶어요. 당신도 이런 순간을 경험한 적 있지 않나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고통의 첫 번째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존재합니다. 당신이 부정해도 외면해도 없는 척해도요. 씨앗이 땅속에 묻혀 있어도 씨앗인 것처럼 당신의 고통도 숨겨져 있어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매일 밤, 매 순간 조용히 속삭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인정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허물어질 것 같아서요.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 고치 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려야 합니다. 형체도 없이 말이죠. 그것은 죽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변화의 순간입니다. 민지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그녀는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말로 꺼냈죠. 저는 늘 괜찮은 척 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아요. 저도 힘들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민지는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죠.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뭔가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꽁꽁 묶여있던 매듭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이것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마침내 의식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 과정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이죠. 당신은 더 이상 가면을 쓴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한 당신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고통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할까요? 사회는 우리에게 강할 것을 요구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약함을 보이는 순간 우리는 뒤처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가면을 벗는 데서 나옵니다. 세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고통 속에는 당신만의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윤근 그림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억압한 자아의 어두운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림자를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악마처럼 여기죠. 하지만 융근 말합니다. 그림자 속에 당신의 가장 큰 힘이 숨어 있다고요. 진수라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평생 착한 아들, 모범적인 직장인으로 살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았죠. 늘 참고 이해하고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50살이 되던 해 진수는 무너졌습니다. 이유 모를 분노가 치솟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는 것 같다고 느꼈죠. 하지만 이것은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그림자가 마침내 목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진수는 상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가 평생 억눌렀던 분노가, 표현하지 못했던 욕구가, 말하지 못했던 진심이 그의 그림자 속에 살아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그것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화가 날 수 있어. 나는 거절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수는 오히려 더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림자를 인정하자 그림자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당신 안에 억눌린 무언가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분노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갈망일 수도 있죠. 그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들은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것들을 통합할 때 당신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네 번째, 진실입니다. 고통은 혼자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숨기는 이유는 혼자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만 이런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럴까?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윤근 집단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깊은 곳에서 연결되어 있다고요.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 고통입니다. 수연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울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 혼자 싸웠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렸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같은 고통을 겪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수연은 그날 밤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외로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연결됨의 눈물이었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이 진실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 진실을 나누겠습니다. 고통에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좋아지고 싶어 합니다.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죠. 하지만 융근 우리에게 다른 지혜를 줍니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봄에 심은 씨앗이 여름을 거쳐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당신의 치유도 계절을 필요로 합니다. 겨울나무를 보세요. 앙상한 가지만 남아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봄을 위해, 새로운 생명을 위해요. 당신의 고통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낭비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 필요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진실입니다. 고통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됩니다. 융은 적극적 상상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내면의 이미지를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쓰고 추움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쓰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노래를 부르세요.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고통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은지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로 고통받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억들이 그녀를 괴롭혔죠. 어느 날 그녀는 색연필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그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손이 가는 대로 그렸죠. 어두운 색들이, 혼란스러운 선들이 종이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은지는 뭔가를 느꼈습니다. 카타르시스를요, 해방감을요. 몇 달간 그림을 그린 후 은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악몽이 줄어들었고 불안이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고통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견뎌온 것이었구나. 그 인정이 그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당신도 시도해 보세요. 당신의 고통을 무엇인가로 표현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한 걸음 나아갑니다. 일곱 번째, 진실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치유자는 없다고요. 당신이 겪은 고통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지혜롭게, 더 공감하게, 더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가장 깊은 우물에서 가장 맑은 물이 나옵니다. 당신의 고통이라는 우물은 당신에게 생명수를 줄 것입니다. 현우라는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명예도, 자신감도 잃었죠. 몇 년간 그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일어섰죠. 그리고 지금 현우는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때의 고통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 고통이 나를 진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당신의 고통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윤기 말한 개성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어둠 없이는 빛도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진실입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동시성을 경험합니다. 윤기 발견한 놀라운 원리죠.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당신이 가장 힘들 때 필요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필요한 책을 발견합니다. 필요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가, 당신의 무의식이, 집단 무의식이 당신을 돕는 방식입니다. 미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후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서점에 들렀습니다. 특별한 목적도 없이요. 그런데 한 권의 책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융의 책이었죠. 그녀는 그 책을 읽었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 책은 그녀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말합니다. 그날 서점에 간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무의식이 저를 이끈 거예요. 당신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힘들 때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던 순간을요.
포기하려던 순간 희망의 메시지를 본 경험을요. 그것들은 모두 동시성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을 치유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9번째 진실입니다. 고통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영원히 숨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융은 심신의학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알았죠. 억압된 감정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요.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만성피로. 이것들은 단순한 신체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지아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년간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원인을 찾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상담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아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자신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모든 말들을요. 그녀는 그것들을 하나씩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몸도 말하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어디가 아픈가요? 어디가 긴장되어 있나요? 그곳에 당신의 억압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주세요. 말로, 글로, 눈물로, 움직임으로요. 당신의 몸은 당신의 가장 정직한 친구입니다. 10번째 진실입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만납니다. 융은 자기 셀프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고 진실한 중심이죠. 평소에 우리는 이 자기를 만나지 못합니다. 페르소나가 일상이 소음이 그것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통은 모든 것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마침내 진정한 우리 자신을 봅니다. 산속의 호수를 떠올려 보세요. 바람이 불 때는 물결이 일어 호수 바닥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멈추면 물이 고요해지고 그때 우리는 호수 깊은 곳을 볼 수 있죠. 당신의 고통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소음이 멈추는 순간 당신은 당신의 깊은 곳을 봅니다. 그곳에 진정한 당신이 있습니다. 11번째 진실입니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고통에는 힘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나요? 하지만 진실입니다. 당신이 혼자 견뎌낸 그 시간들이, 아무도 몰랐던 그 눈물들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살아남은 나무들을 보세요. 그들은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폭풍을 견디기 위해 더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통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뿌리를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떤 폭풍이 와도 당신은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12번째, 진실입니다.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강인함을 요구합니다. 감정을 숨기고 고통을 참으라고 말하죠.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도움이 필요해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입니다. 준호라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강해야 한다고 배웠죠. 약함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 그는 PTSD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는 참았습니다. 몇 년을요.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 혼자는 안 돼요. 그 순간 준호는 진정으로 강해졌습니다. 가장 큰 용기를 발휘한 것이죠. 13번째 진실입니다. 고통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윤근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나를 봐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도 중요해요. 이것은 당신 무의식의 외침입니다.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과 대화하세요. 명상을 해보세요. 조용히 앉아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고통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너는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니? 처음에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물어보세요. 어느 날 대답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14번째 진실입니다. 고통을 공유할 때 그것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한국 속담에 있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융도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고통을 말로 표현하고 누군가와 나눌 때 그것은 덜 무거워진다고요. 당신은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친구, 가족, 상담가, 누구든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요. 요즘 좀 힘들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조금 더 깊이요. 사실 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말하는 순간 짐이 가벼워집니다. 15번째 진실입니다. 고통 뒤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융의 개성화 과정은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입니다.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것이죠. 당신의 고통은 옛 당신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새로운 당신의 탄생입니다. 봄을 생각해 보세요. 겨울 내내 모든 것이 죽어 보입니다. 나무잎은 떨어지고 꽃은 시들고 생명은 사라진 것 같죠? 하지만 땅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새로운 생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면 폭발하듯 생명이 피어납니다. 당신도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당신의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고통의 진실을요.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짜 인간이라는 표시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칼 융은 평생 인간의 내면을 탐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모두는 빛과 어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도, 당신의 기쁨도, 당신의 빛도, 당신의 어둠도 모두 당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면 됩니다. 고통받는 당신도, 기뻐하는 당신도, 화나는 당신도, 슬픈 당신도 모두 환영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 진짜 당신이니까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오늘 밤 일기를 쓰세요. 나는 오늘 이런 걸 느꼈어. 내일은 신뢰하는 사람에게 말해보세요. 요즘 나 좀 힘들어. 모레는 당신의 고통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천천히, 조금씩 당신은 변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밤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을 통해 인간이라는 공통점을 통해요.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치유는 당신만의 치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전체의 치유입니다. 당신이 나아질 때 세상도 조금 더 나아집니다. 당신이 빛을 발견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나의 고통을 인정합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견디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치유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을 쓰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힘든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삶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중요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이죠.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걸어가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당신은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칼 융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망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아무리 큰 고통 속에 있어도 치유는 가능하다는 희망이죠. 당신도 치유될 것입니다. 당신도 빛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도 다시 웃을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의 어둠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빛을 발견하기 위한 배경입니다. 별은 밤 하늘에서만 빛납니다. 당신의 빛도 이 어둠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당신은 용감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만으로도요, 당신은 강합니다. 오늘까지 살아남은 것만으로도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요, 이 세상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빛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나를 사랑해. 고통받는 나도, 상처받은 나도, 불완전한 나도 모두 사랑해.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세요. 매일 밤 말하세요. 어느 날 당신은 그 말을 진심으로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치유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변화를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융의 지혜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안에 있는 치유의 힘이 함께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